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피로도는 물론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크고 작은 축제 개최도 여전히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코로나 시대 지역 축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축제 전문가로 손꼽히는 배재대 정강환 관광축제 한류대학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 전문가이시잖아요.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회장도 맡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네. 이 축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실 기회도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축제대학원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나라 유일한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일하고요. 지금 대학원생들이 전국에 한 35개 도시에서 오고 있고 우리 세계축제협회 커리큘럼을 따와서 저희가 석박사 과정을 지금 만들어서 아주 성황리 운영 중이고요. 또 저희 세계축제협회 활동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세계축제협회 이제 한국 지부는 사실 지금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IFEA 월드라고 하는 세계 5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축제 경영자, 축제 기획자들의 전 세계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 IFEA 코리아 한국 지부는 세계축제협회 한국 지부는 이제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국 축제들을 예를 들면 세계축제협회 무대에 올려서 예를 들면은 거기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는 피너클 어워드라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이 그 경쟁력을 파악해서 올려드려서 거기서 이제 수상도 하고 한국 축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저희 그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세계 그 6개 대륙의 세계 축제 도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저희가 우리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령 머드 축제, 보령시를 또는 금산 인삼축제, 금산군을 세계 축제도시로 아시아의 축제도시로 지정시키는데 저희가 좀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한국의 축제를 세계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그런 전국의 도시를 돌아가면서 연차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그 축제 성공 사례 또 우수한 축제에 대한 어떤 그런 시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우수한 글로벌 잠재성이 있는 축제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K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요즘 한류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기반을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1990년대 개발한 것이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뉴질랜드에 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기회를 삼아서 이제 한국 지부에서 보령 머드 축제의 콘텐츠를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해왔다거나 진주난강 유등축제가 또 미국 캐나다에서 그 소위 말하는 전시회를 가질 수 있는 그 수출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뭐 그런 기회들을 갖다가 마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 이런 제가 이제 표현할 때 지역 개발형 축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보령 머드 축제라든가 또 경북 고령의 대가야 체험 축제 또 우리 광주의 또 이 충장축제라고 7080 충장축제라고 있고 서산에 저희가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도 저희가 이제 개발한 축제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해서 축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그 부분들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충남 지역에서도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축제들이 많고요. 또 교수님께서 직접 축제 기획 등에도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의 대표 축제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저희 이제 뭐 인생의 목표가 한국의 그 지역 축제, 이 우리 경쟁력을 높인다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 개발형 축제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남 지역으로 포커스하면은 저희가 이제 보령 머드 축제, 서산 해미업성 역사체험 축제, 이게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한 그런 축제들이고요. 저희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한 26년간 저희가 컨설팅을 한 것이 이제 금산 인삼 축제, 또 홍성 역사 인물 축제도 저희가 한 10여 년 컨설팅을 해왔고요. 또 우리 천안 흥타령 축제도 사실은 그 제가 이제 그 천안 삼거리 축제 시절에 이제 흥타령 모델을 제시하는 그 용역을 했었죠. 뭐 그런 그 인연들이 있고, 우리 이제 충남의 대표 축제들은 뭐 강경 젓갈 축제, 우리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 또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뭐 이런 그 축제들이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 충남 지역의 축제가 가진 장점이나 뭐 특색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충남은 축제 분야로 본다고 하면 10년 전까지 축제가 강한 광역 지자체가 전국에 3개가 있는데요. 전라남도, 경상북도, 그다음에 충청남도로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그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4위, 5위 정도 수준,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경쟁력을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전국의 그 인지도가 강한 축제에 대한 설문을 했었는데, 혹시 그 우리 앵커님은 한 몇 개나 10개 중에 한 몇 개가 우리 충남 축제인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까요? 10개 중에 2개가 나왔는데요. 전국 그 한국관광공사가 작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관여 최근 자료죠. 대국민 인지도 넘버1이 우리 충남의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이게 1등이고요. 그 이제 저희가 또 개발한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유명하죠. 예. 그다음에 금산 인삼 축제가 7위입니다. 7위. 53% 절반 이상이 다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인지도가 강한 축제를 2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충남을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요, 일단은 첫째는 특산물 축제가 강한 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산 인삼 축제, 강경 젓갈 축제, 아주 강력한 경제 효과를 수반한 그런 그 특산물 축제가 있는데, 이 외에도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서천의 한산 모시문화제, 뭐 이런 그 축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이후에 특산물 축제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이 역사문화형 축제가 이제 많이 그 나타나기 시작했고, 역사가 오랜 우리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뿐만 아니라 서산의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홍성의 역사 인물 축제, 뭐 이런 그 축제들이 아주 부각을 나타냈고요. 이제 뭐 봄, 가을에 이제 뭐 수산물 축제, 뭐 또는 그런 그 꽃을 또 소재로 한 그런 축제, 뭐 이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이 축제가 단순한 관광 상품에 그치지 않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제가 갖는 의미와 또 기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뭐 축제가 아주 단순한 그런 그 주민 화합형 기능 뭐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 개발형 축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전체 축제 가운데 지금 많이 발전한 것이 15% 정도입니다. 20년 전에는 5%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대부분이 주민 화합형 축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기능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중요해지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능이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관점에서 좀 본다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 효과가 높은 축제가, 제가 질문 한번 더 드려도 될까요? 혹시? 네. 예. 독일의 맥주 축제로 알려진 옥토버 페스트입니다. 이게 16일간 개최하는데요. 경제 효과가 무려 2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시아에도 하얼빈 빙등 축제는 한 달 반 동안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게 1조 5천억. 이거 조 단위로 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을 그 대표하는 그런 축제 중에 보령 머드 축제, 경제 효과가 1,000억대입니다. 이건 무슨 말하느냐?
보령 머드 축제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20개 정도 있어야 독일 옥토버 페스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하얼빈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으로도 가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경제 활성화를 하고 좀 어떤 그 상품으로서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많이 있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제 효과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이미지 변화에 축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의 뭐 삶의 질을 높이고 뭐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화 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중앙정부 국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축제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가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그 도시재생을 선진국처럼 축제를 통해서 도시재생이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다 보니까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취소됐던 상황입니다. 지난해 축제 취소로 인한 지역사회의 여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아주 뭐 치명적이었죠. 사실은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 그 중반부에 조사를 할 때는 작년 상반기에는 뭐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그런 그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 한 7월 달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온라인형의 축제라든가 뭐 이런 그 또 온라인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형의 그런 축제 개최가 조금씩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축제 전체 축제의 문광부 기준에 968개의 축제가 있는데요. 82% 795개의 축제가 취소됐고 152개는 온라인 하이브리드형으로 약 한 18% 정도가 대안적 방식으로 개최를 했다. 아무튼 그렇지만은 코로나 영향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에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역 경제가 매우 힘들었고요. 또 특산물 축제는 또 사실은 특산물 판촉이 이제 목적인데 판매 아주 그 어려움, 매출이 아주 저하됐고요. 또 막 많은 업체들이 또 폐업이 되고 하면서 그런 그 축제 관련된 그 산업 전반적으로 아주 그 위축을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축제를 온라인으로 운영되거나 또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축제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참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포기해야 되느냐, 어떤 새로운 방식의 개최를 해야 되느냐. 제가 하나 그 사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그 흥미로운 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야행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비유하자면 야간형 축제 뭐 이런 문화재 관련 축제로 보시면 되는데 이 문화재 야행을 전국에 30여 개를 지정하고 있는데 90%의 야행, 문화재 야행을 개최를 했어요. 놀라운 거죠. 중앙정부들. 근데 전부 그 코로나의 위기에 대응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개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병행한 방식으로 이렇게 개최를 해서 올해는 국비를 13억을 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더 번창한 사업으로 됐다는 거죠. 그 위기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우 참신한 시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작년도에 보령 머드 축제가 정말 개최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고민을 했다가 온라인으로 개최 시도를 한 것이 전국에서는 모델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유명한 축제는 온라인으로라도 해서 소위 말해서 이미지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온라인 축제의 전반적인 결과가 지금 온라인으로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도 온라인 특판전을 했고 우리 예산 장터에도 삼국축제라고 해서 국화, 국밥, 국수를 개최로 하는 그 온라인을 축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축제를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대부분의 그 축제들이 보면은 이제 어르신도 많이 오고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노년층, 중장년층이 많이 오는데
작년도에는 압도적으로 온라인 축제를 하다 보니까 20대, 30대로 국한됩니다. 온라인 액세스가 가능한 연령대가 주로 20대, 30대. 그래서 대부분 축제를 그다지 많이 접하지 않았던 20대, 30대가 축제로 관심을 갖고 노출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보령머드 축제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그 소득으로 보는 거고요. 이제 축제를 현장에서 체험을 못하니까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났냐면 집콕 체험이라고 하는 집에 콕 박혀서 축제를 간접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 때 체험하는 것들을 그 키트를 마련해서 집으로 보내주면 온라인을 보면서 거기서 간접 체험하는 이게 이제 아주 그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집콕 그런 그 테마 체험 같은 그 행사가 유행을 하게 된 집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체험하는 그런 이 행사 이 부분들이 아주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저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시기에 축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던 방식을 탈피하고요. 또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참 그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우리 그 3년 전에 정세균 의원이 발의한 그때는 국회의원이셨는데 지금 총리님이시죠. 그분이 글로벌 축제법을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이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좌장도 보고 했는데 전국에서 다 몰려서 전국에 오신 분들이 제안한 공청회 때 제안한 것 축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할 때 전문성과 전문 조직, 축제를 맡은 전문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강하게 어필이 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앞으로 축제를 전문 조직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데에다가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는 전문 조직을 갖춰서 이런 축제를 잘 경영을 해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공무원들이 맡아서 잘 그 축제 전문성이 없이 이벤트 회사한테 그냥 입찰로 맡겨버리는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는 축제 전문 사무국, 재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축제를 좀 더 경영을 하는 이제는 예산을 7억이다 그러면 그 예산을 그냥 쓰기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협찬도 받고 이제는 입장료를 받는 축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을 해서 재원 조달을 효율적으로 해서 선진국처럼 이제는 축제를 경영해야 되는 시대로 오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그 이제 이 초미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최근 2, 3년 동안에 이제 그 가장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게 축제 전문재단, 관광축제재단 뭐 이런 재단들이 무려 이제 16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재단들이 축제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면 보령머드 축제도 관광축제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보령에서 그 이 재정 자립도가 한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0%는 그 축제 운영 경영을 통해서 나타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든가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자율성을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축제의 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민들도 축제 교육을 받은 그런 그 일부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주민들이 좀 보다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트렌드가 펼쳐지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 교육, 축제 경영사 뭐 상급 자격증, 2급 자격증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참 우리 이 지역의 그 대표적인 놀라운 것은 예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런 축제 자격증 프로그램을 이미 실시했고요. 홍성은 홍성군청에서, 서산은 서산문화원에서 이런 그 앞서가는 그 부분들을 우리 내포 지역에서도 빨리 어떤 그런 수용을 했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우리 내포 지역 주민들이 그 소위 말하는 감각들이 트렌드에 대한 감각이 빠르다 하는 것들도 아울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 말씀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